4월 비트코인의 반감기 전 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지금이 올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암호화폐 전문가 반대 포프가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뜨거운 불장이 형성될 것이다. 반감기 전까지 비트코인이 5만 달러에 도달한다면 지금부터 20% 정도가 상승할 것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공급이 반으로 줄어버린다. 희소성이 더욱더 증가한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이 매수 찬스이다. 비트맥스의 CEO 아서 헤이지 역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뿐만이 아니다. 은행들의 위기가 다시 찾아오고 있다. 이제 그 시간이 온 것 같다. 이번 주말부터 몇몇 미국의 은행들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작년 초 뱅코브의 주가가 40%가 폭락하면서 미국의 은행들이 줄파산했던 그 공포가 재발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기억하시겠죠? 미국의 은행들이 줄파산하면서 이제 은행을 믿을 수가 없다.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급부상했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1년 전이죠. 지금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려고 한다. 자, 결국 미국은 또다시 달러를 찍어내서 이 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죠. 그 달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 위기, 경기 침체로 나의 자산이 위험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은 현재 해지 수단으로서 점점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시장에 공포를 주고 그들은 더욱더 싼 값에 매수하려고 했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했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연준의 주둥아리에 큰 영향을 받았던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슬슬 파월의 주둥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가 경제 위기에서 해지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파월의 속임수를 사람들이 이제는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다가옵니다. 연준의 정치적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죠. 금리에 대한 정치적 압박 때문이라도 파월은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이런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겠죠. 올해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언제 되느냐 그 시기의 문제죠. 그리고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게 된다면 경제 위기가 올 것이고 또다시 국가들은 지원책으로 화폐를 찍어내야 하겠죠. 중국의 부동산 위기 정말 심각합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182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죠. 고금리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렇게 더욱더 국가들은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고 법정 화폐라는 가짜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겁니다.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법정 화폐의 문제점들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법정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발행량이 제한되어져 있고 쓰면 쓸수록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가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들이 암호화폐를 투자해야 하는 이유이고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암호화폐의 큰 흐름을 우리들이 바라본다면 오늘 내일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변동성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법정화폐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아가고 있고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월가의 세력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월가의 세력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 현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되니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는 국가와 기업이 세상의 경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고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정말 아주 무서운 속도로 비트코인에 매집을 하고 있는데요. ETF가 출시된 지 이제 3주가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블랙록은 보유량에서 3위, 피델리티는 4위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블랙록은 전날
처음으로 그레이스케일의 거래량을 추월했습니다. 블랙록은 이제 비트코인 ETF에 정말 아주 진심이며 아주 미친 것 같죠. 미국의 공항과 지하철 그리고 5개 광고뿐만이 아니라 매스컴까지 그리고 구글 광고까지 심지어 블랙록은 옛 건물 외벽에 ETF 광고를 만들어 애니메이션 투사까지 진행하려고 SEC에게 신청한 상황입니다. 블랙록이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우리들이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블랙록이 아주 필사적으로 ETF 1등을 하려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 이유를 보기 전에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저희 코인 정보방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벤트로 적은 금액이지만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무료로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개인 거래 주소나 지갑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모두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ETF 총 운영 자산 순위 경쟁 때문입니다. 현재 블랙록은 총 운영 자산 1위에 당당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바짝 뱅가드가 쫓아오고 있죠. 고작 20조 원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 블랙록은 1위 자리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뱅가드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100조입니다. 뱅가드가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고 시장 점유율을 20%만 가져왔어도 200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뱅가드가 1위 자리를 탈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뱅가드는 투기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뱅가드의 철학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그들의 철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뱅가드 창립 당시 창시자 존 보글은 ETF 상품을 상당히 비난해 왔던 상황이 떠오르실 겁니다. 존 보글은 ETF가 구조적으로 펀드보다 훨씬 더 잦은 매매가 가능하니까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좋지 않다는 비난을 했었죠.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뱅가드는 그 어떤 금융회사들보다도 더 열심히 ETF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뱅가드도 멀지 않아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이것은 블랙록에게는 행운으로 작용하고 1위 자리에서 멀리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죠. 블랙록에게는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뱅가드가 이렇게 쫓아올 기회를 잡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블랙록은 여전히 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금 ETF 출시로 블랙록이 얻은 교훈 때문일 겁니다. 현재 3위에 있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운영사는 우리들에게는 지명도가 현재는 좀 낮죠. 하지만 2004년 최초의 금 ETF를 미국 증시에 상장시킨 엄청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금 ETF를 출시하고 급성장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2개월 후 블랙록에 따라서 금 ETF를 출시하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1위를 따라가기 위해 아주 파격적으로 수수료를 0.25%로 낮추면서 별 생쇼를 다 했지만 결국 1위인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따라잡지는 못했죠. 출시 2개월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했다. ETF 상품은요, 그 어느 운용사가 가장 먼저 선점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블랙록이 뼈저리게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번에 ETF 사설을 모두 승인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두가 동시에 승인됐으니 된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록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죠. 그 또 이유가 뭐냐? 바로 ETF 순위 3위에 있습니다. 1위, 2위까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3위부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2009년 9월 영국이 세 번째로 이 금 ETF를 출시했지만 운영 자산은
고작 4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2위 블랙록과 비교해 보면 8분의 1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수수료를 최저치인 0.17%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대로 망했다. 자, 여기까지 금 ETF의 전쟁이었습니다. 금 ETF의 전쟁으로 블랙록이 얻은 교훈은 뭘까요? 최초의 선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알게 됐겠죠. 지금 현재 11개의 비트코인 ETF 운용사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트코인 ETF 출시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ETF 초반 선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바로 거래량과 둘째는 수수료이다. 특히나 비트코인 ETF는 기관들의 관심이 많은데 기관들은 수수료에 민감합니다. 개인들과는 달리 기관들은 운용사를 통해서 직접 ETF를 설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는 그리 민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들은 수수료가 낮은 ETF를 선호하게 되죠. 반면에 개인들은 수수료보다는 거래량을 더 중요시하죠. 개인들은 증권시장에서 직접 ETF를 매매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약간 비싸더라도 거래량이 많은 ETF를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량도 중요하고 수수료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거래량과 수수료가 싼 ETF가 향후 1등으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규모가 27조 원이고 블랙록이 3조 원입니다.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죠. 하지만 출시된 지 그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치고 올라온 겁니다. 3위로는 피델리티가 바짝 뒤쫓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1위 그레이스케일, 2위 블랙록, 3위 피델리티 이렇게 3파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으로는 4위부터는 아무런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벌써 차이가 현저하게 나고 있죠. 거래량을 봅시다. 이미 블랙록은 10배가 적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에서 그레이스케일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날은 거래량을 그레이스케일을 최초로 앞질러 버렸죠.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높은 수수료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운용사들은 심지어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레이스케일은 1.5%라는 높은 수수료를 고집하고 있죠. 자, 이것은 블랙록에게는 정말 좋은 찬스이다. 비트코인 ETF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ETF가 출시된 후 그레이스케일의 보유량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보유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ETF사들의 자금 증가 비율을 보면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수료에 민감한 기관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레이스케일의 자금 유출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의 진심인지 이것도 아실 겁니다. 거래량과 수수료 면에서 블랙록이 그레이스케일을 급속도로 추월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레이스케일이 1.5%의 높은 수수료를 언제까지 고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늦어진다면 ETF 거래량에서 급속도로 블랙록에게 추월당하게 될 것이고 블랙록의 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겠죠. ETF 시장은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죠. 2020년까지는 삼성 자산운용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4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수수료를 낮춘 2위인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의 점유율은 37%까지 치고 올라왔죠. 그만큼 기관들은 수수료에 민감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상장된 세계의 금 ETF 운용 자산의 합계는 109조 원이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금의 시가총액이 거의 2경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09조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반면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100조입니다. 금의 시가총액에 비해서 18배나 적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직 출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11개의 비트코인 ETF 총 운영 자산의 총 자금은 35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3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금 ETF를 급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곧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오고 월가의 세력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월가 세력들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공급이 반으로 줄어버리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들에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하신다면 암호화폐 시장을 올해는 졸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전까지 구독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하나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초보자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디테일한 투자 전략 그리고 트레이딩 정보, 단기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전 투자에 대한 종목들을 저희 정보방에서 무료로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영상 하단에도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여기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 편하시겠죠. 그리고 정보방 입장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이벤트로 20만원 상당의 컴파운드 코인 3개를 무료로 서비스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 1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식 사이트로서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거의 24시간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투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인들이 왜 폭등하는지, 왜 폭락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정말 번역까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앞으로 유망한 코인들에 대한 전망들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쪽 상단란에 저희 공식 사이트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시면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핸드폰에 저장해 두셔도 좋겠죠.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투자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쪽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정보방 초대 링크와 사이트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고요. 영상 하단에도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 초대 링크 빠르게 보내드리고요. 좋은 정보를 받아보시고 정말 올해는 손실 보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